간염을 오래 앓았습니다. 당연히 이제 간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B형 간염이 선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70대 환자분이시고 B형 간염 오래 앓으셨고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. 식생활, 운동 열심히 하셨지만 오랫동안 앓으시다 보니 서서히 간 경화가 진행이 돼서 간 경화 때문에도 신경 좀 많이 쓰셨어요. 이제 간이 간당간당하니까 간 경화지만 이걸 잘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잘 사셨는데 간 경화가 이제 진행된 요 간에서 간암이 생겼어요. 간 경화가 오래 진행된 다음에 간암이 생기면 좀 문제가 뭐냐, 되게 이제 좀 초기 때는 이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간 경화가 좀 심하면 잘라낸 다음에 간 부전에 빠져서 사망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못해요. 그래서 이분 수술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색전술도 좀 고려를 해봤지만 색전술도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간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색전술을 걸었을 때 이 또한 간 부전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색전술도 좀 어려웠고,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간암은 초기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식을 받는 거예요. 간 이식을. 누군가 뇌사자 환자를 통해서 이식을 받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족한테서 공여를 받아야 되는데,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가족 중에 나한테 공여를 해준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좀 결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. 왜냐면 내가 나이가 이미 70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데 내가 내 자식 칸을 잘라서, 물론 이제 재생이 된다고 해도 자식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손상을 받는 거고,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이식 같은 경우를 좀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고, 근데 암세포는 있어요. 다른 치료법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. 간 경화가 있어서. 그래서 하이프 치료를 했어요. 하이프 치료를 해서 암을 갖다가 상당 부분 파괴를 시키고 굉장히 작게, 거의 보이지 않게 줄게 만들었고, 이게 암은 암이고 또 간 경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소 부위 암을, 이런 경우 내가 치료를 할 때는 간 경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정상세포 범위까지 포함해서 넓게 그렇게 뭐 파괴시키진 않습니다. CT에서 암이 보이는 그 경계 안쪽에만 괴사를 시키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또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요걸 치료를 잘했고 잘 줄어들었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게 생기고,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결국에는 뇌사자 환자의 기증자가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. 자식이 나 끝까지 엄마한테 간 드릴 거예요.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. 뭐 또 나름 또 자식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나 봐요. 아드님은 계속 엄마한테 간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간 이식이 이제 결정이 돼서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. 이 사례가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, 이제 간 경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암은 초기인 경우 간 이식이 제일 좋아요, 치료법 중에. 근데 간 이식이 뚝딱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 이식 받기 전까지 몇 달 또는 1년, 2년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럴 때 이 암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, 그때 하이프를 통해서 컨트롤 하는 게 간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암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 이식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, 특히 좀 금방 이식을 좀 못할 것 같다, 이런 분들은 이 하이프 치료를 하고 좀 시간을 벌면서 간 이식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간 이식과 연관돼서 하이프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